자, 여러분 이어서 빨리 한번 10문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주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 하나죠. 을 소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항상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나오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보는 거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요. 2번 공동소유주택, 갑집은 60, 을집은 40%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 을이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을 보지 않는다. 우리 공동소유주택이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우리가 종부세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하여튼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갑집은 60%, 을집은 40%, 공동소유주택 요거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나 종부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임대업에서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입니다. 2번 맞고. 왜냐하면 지분이 작더라도 공동소유주택을 공동소유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니까 다른 주택 팔았어요. 1세대 2주택 양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3번 해외 이민이라든가 1년 이상 국외 거주하기 위해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하는 거라든가, 얘네들은 자,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 1년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년 내 양도, 출국일부터 2년 내 팔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4번 지문 요약집 85페이지 참조고. 쉽죠, 여러분? 65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포함하죠. 직계존속 동거동의하게 세대 합쳤을 때, 이 주택이 됐을 때 세대 합치는 몇 년 내?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여기서는 틀린 게 5년 이내에 부모님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하나요?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10년 내 양도하면 되고, 또 부모주택만 먼저 꼭 양도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 양도했다. 자, 지방세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취급하는데,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특히 양도세에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1주택 양도로요. 32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92에서 93페이지 참조고. 92에서 93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건물을 주택 아니고 양도했습니다. 양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1번. 자,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책 계산 시에 필차입니다. 그랬을 때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실거래가에 따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말이요.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1번 지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라야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에 따라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양도가액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라야지.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추계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납세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우리가 매감기, 매감한기이고, 양도가액 불분명하면 매감기 순서로 추결점 경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매감환기 순서로 추결점 경정합니다. 그럴 때 이 순서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정할 수 없습니다. 저거 꼬냐, 이렇게. 납세자가 정할 수 없어요. 3번 지문입니다. 요약집 92페이지 참조고.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감기잖아요. 그러니까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들? 적용되지 않는다. 3번 맞고요. 네. 정답입니다. 4번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까지. 우리가 자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입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해서 정한다. 자 그래서 매감한계 이렇게 추계해서 이런 것들로 자 정할 때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기타 필요경비는 그럴 때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요.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합니다. 자 그럴 때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뒤에 가면 부정탄다? 3, 7, 1이었습니다. 토지, 건물 같으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를 몇 프로? 3%. 미등기양도하는 것은 배제하는 건 아니고 미등기양도는 토지, 건물 0.3%, 1,000분의 3 인정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요거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를 몇 프로? 7%. 나머지 애들은 아파트 당첨권, 부담권 등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를 1%.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할 때 며칠 뒤에 가면 부정탄다? 3, 7 이렇게 외우는데 하여튼 요거 주의하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를 곱하는 거지 양도가 당시 기준가의 공제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였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자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틀렸어요.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이런 거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해요? 아닙니다. 자 얘네들 일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합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3주차에 문제 나오는 것이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취득가액,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얘네들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취득가액을 매매사가액으로 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33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책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 2, 3번은 요약집 104에서 105페이지요. 1, 2, 3번은 요약집 104에서 105페이지 참조입니다.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에서 부당예산부인 특례 지난 1주차 때 정리해드렸습니다. 부당예산부인 특례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자 증여 후 우회양도 또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에 관한 건데 이것은 지금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에 관한 지문입니다. 1, 2, 3번 1번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낮게 취득했습니다. 우리 부당예산부인 특례 자 이거 특수관계자 간이 되고 남남 사이는 아니고 저가양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했어야 돼요. 그잖아요. 시가보다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예산부인 특례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자 고가로 양수 높게 시가보다 높게 양수 취득을 했어야 돼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지 시가보다 요거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이거 생각할게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지난 1주차 때 이거 물어봤잖아요. 이상 차이가 나야 되고 차이가 난다 그러면 조세 부당 감소가 있다고 해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시가로 계산한다. 이게 부당이익산 부인 특례 저가양도 국가양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봅니다. 1번 지문은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낮게 취득했으니까 특례 적용 안 돼. 그럼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취득가격은 뭐로 계산해야 돼? 실지 거래한 가액인 얼마? 9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만약에 특례 적용됐다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계산하지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억 원이고. 2번 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특수관계 없는 자가 내는 특례 적용 안 되니까 뭐를 양도가격으로 합니까? 9억 원을 양도가격으로 합니다. 실지 양도가격을. 3번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6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가로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조세부담 감소가인지 이제 세 번째로 판단해 봐야 돼요. 시가와 대가가 금액으로 3억 차이 안 나죠? 4천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럼 또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를 따져봐. 시가 10억에 5%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시가 10억에 10%면 5%면 5천만 원인데 이상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안 나니까 자, 얘네들은 어떤 것을 양도가격으로 합니까? 실지 거래한 가액인 9억 6천만 원을 양도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특례 적용될 때가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하는 거고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얼마? 9억 6천만 원을 양도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함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자, 우리 국민주택채권 같은 채권 매각 자손을 사람들이 매입하자마자 만기 전에 다 팔잖아요. 그러면 속칭 와리강 비용이 발생하고 매각 자손. 그러니까 이걸 관행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 양도 비용에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고요. 채권 매각 자손. 5번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거지.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 현상유지, 능률유지에 들어간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34번입니다. 요약지 97에서 99 페이지 3저고 97에서 99. 고의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상 장특공제와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조정 대상 정도의 거래가 아니랍니다. 1번 법령이 정하는 과세되는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 보유승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연수세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양도 차익에 자 10년 이상이 몇 프로? 80%까지 최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2번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는 종전주택 양도책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책을 합한 금액에 보유한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틀린 게 지금 뭐가 틀렸어요? 일단 포함 틀렸잖아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에 제외예요? 제외하고 또 틀린 게 종전주택의 양도책에다가 공제를 곱하는 거지 여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책을 합한 금액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책 합한 금액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종전주택이 있잖아요. 종전주택이 있는데 자, 요 종전주택이 있는데요. 자, 요 종전주택,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면 다 때려부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이 됐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그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 입주권 자체 갖고 있다 팔 때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입니다. 꼭 확인해야 되고 제외하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의 근데 장특공제는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때려부신 이 주택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장특공제를 인정해주고 싶은 건데 여기에 공제를 곱한 금액을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입주권 자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냐.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라고 돼 있고 틀렸고, 또 하나가 조합원 입주권의 장특공제액은 관리처분 기인가를 전에 종전 건물과 부수토지, 즉 주택의 양도 차익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합한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틀렸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 차익은 아니에요. 관리처분 기인가를 전에 종전 주택의 이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곱합니다. 예? 여러분.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포함 틀렸고, 세 번째 줄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합한 금액이 틀렸습니다. 2번 정답. 3번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양도세에서 세율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도세 세율을 어떻게 했냐면,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자, 건물에서 주택 제외하고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얘네들은 양도세 세율을 어떻게 했어요? 754에 6, 42 이렇게 외웠잖아요. 754, 6, 42. 말로 할게요. 미등기 70, 등기됐을 때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2%입니다. 물론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이제 기본 세율 적용될 때 여기다가 10% 할증한 세율을 정하고요. 분양권, 자, 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이죠.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이제 분양권은 전매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50%. 예외가 있지만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라고 그러고요? 50%예요. 그러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세가 50%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이 50%예요. 그럼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특공제 몇 년 보여야 돼? 3년 보여요.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0%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 미만밖에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4번 같은 해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토지와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최대 250만 원이다. 여러분, 양도세 기본공제는 가필, 차, 장, 소요. 그러니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 신고하는 거니까 양도소 기본공제는 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서 얘네들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각각 250만 원씩이죠. 그러면 토지하고 지금 부동산에 관한 걸 이런 애들은 합쳐가지고 얼마입니까? 지상권하고 토지는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250.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 최대 250. 각각 250 그랬으면 틀렸을 텐데. 5번 등기된 건물을 12년 6개월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장특공제 공제율은 보유연수 몇 프로씩? 2%씩. 올해 개정이 됐죠? 그래서 12년 6개월이니까 여기다가 보유연수 2% 곱하니까 2는 4, 24%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맞죠, 여러분들? 양도 차익에다가. 35번 문제 봅니다. 35번 문제를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특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예? 자,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자, 필요경비와 그 다음에 장특공제를 공제하면 뭐가 돼요? 소득금액이잖아요. 가필장소득과에서. 예?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다가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구하잖아요.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기본공제를 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제 보는 경우가 있죠? 미등기 양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경우 이게 뭐예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이죠.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자,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면 미등기 양도한 자산이잖아요.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소득금액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표준금액 일치하고,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고 뭐가 된다? 과세표금액이 되고,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금액 1억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뭐가 되는다고요? 과세표준금액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중간에 빼는 게 없으니까. 계산식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이니까 70% 세율이 정되는 자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그러면 가필 차고 그게 그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된다? 과세표준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4번 양도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물납은 할 수 없다. 물납은 아무리 꼬시도 넘어가면 안 돼요. 종부세, 양도세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상속세만 물납되지, 국세에서는. 5번 지문 요약집 95페이지 참조고, 95페이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양도일 현재 추계 방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취득당한 실거래가로 본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아요. 그러면 자,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할 때 실제 취득한 가액을 어떤 거로 할 거냐? 공짜로 받았으니까 취득가액을 빵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제 취득한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땡이에요. 아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았을 때 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죠.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이것을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양도일 현재 아니에요.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입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건데 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원칙은 시가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수용이 있었다. 보상금액,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또 뭐 매매 사례가 있었으면 매매 사례가액,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시가라는 게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준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요거까지 여러분한테 물어볼 적은 없고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하여튼 이것만 중요합니다.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질 취득한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상속개시일 현재입니다. 등기일 현재, 양도일 현재 아니에요.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추계 방법에 의해서 결정한 가액 틀렸습니다. 양도일 현재 땡, 추계 방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 땡입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36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100에서 101페이지 참조입니다. 100에서 101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조종상 지역 내 거래 아니고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에 해당할 때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2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율 정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를 가지고 한다. 우리 동영 1주차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그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의미를 연습을 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상속개시일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등기된 주택을 8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100분의 50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754-642 1년 미만이면 50%지만 그렇지만 주택은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은 자, 얘네들은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미등기 70.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라는 거. 주택 및 조합주권 세율이 낮죠? 일반적인 토지 건물보다. 그 다음에 얘는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자, 초과 누진세율인데 몇 단계냐면 과표간 7단계예요. 우리가 재산세는 주택분이 0104 4단계 초과세율. 그 다음에 종부세는 빵 527 또는 빵 632 6단계 초과세율. 종부세는 6단계 초과세율. 양도세는 6에서 42%더 7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 금액 1,200만 원 이하면 6%. 자, 5억 원 초과 금액은 42%. 1,200만 원 이하 6%, 5억 원 초과 금액은 42%. 이렇게 해서 7단계 초과세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골프영권 나왔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영권. 기타 자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좌우지간 보유경 같은 거 관계없이 좌우지간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요 얘기입니다. 양도세 세율 우리가 외우셔야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754에 640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 40,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 42%. 기타 자산 골프용권은 그냥 좌우지간 뭐라고요? 초과소득세율이고 요거.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자, 문제 계속 보면 36번 문제. 3번 질문, 등기된 주택을 8개월 보유했다. 1년 미만이니까 주택은 100분의 40이 되고. 정답. 4번, 등기된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한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754, 640이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40%. 5번,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나오니까 좌우지간 뭐라고요? 초과소득세율입니다. 7개월 보유에서도 6에서 42% 초과소득세율입니다. 37번 문제, 요약지 101페이지 참조고,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세법상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토지고 보유기한이 2년입니다. 양도세액은 1,250만 원입니다. 지정정부에 소지하는 비상토지는 아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양도세 산출세 뭘 구하라고 잘 봐야 돼. 양도세는 항상 계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산출세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필차상 소기과에서 과세표준 구했어요. 그러면 이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뭐 세율에서 우리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출세액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 과세 양도차익이 지금 얼마래요? 1,250만 원이래요. 1,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가필차장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해야 돼요. 계산 문제 나오면. 자, 그러면 1,200만 원, 1,250만 원이에요. 그럼 장특공제 해줘야 되는데, 장특공제는 보유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몇 년 보유했어요? 2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그대로 얼마예요? 1,250만 원. 자,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죠? 미등기한도면 깔아줘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이에요. 과세표준 금액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세율은 얘가 지금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자, 754, 642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으니까 어떤 세율 정해?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하냐고요? 초과 누진세율 정해야 되잖아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으니까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정해요. 과세표준 금액 1,2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라고요? 6%예요. 과세표준 금액 1,200만 원 6%. 그러니까 1,000만 원에 60%니까 산출세가 얼마예요? 6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6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가필차상 소기과에서 양도차익이 1,250, 장특공제 해줘야 되는데 자, 2년 보유를 밖에 못했으니까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안 돼. 그러면 소득금액 그대로 1,250. 기본공제는 깔아줘. 그래서 1,000만 원 과세표 나오면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초과두진세를 적용되는데 초과두진세를 적용될 때 1,2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6%. 그래서 과세표준액 1,000만 원에다가 몇 프로? 6%. 그래서 산출세 얼마다? 60만 원. 한번 해보면은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거 이해하시고요. 1번 정답입니다.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지 103에서 104페이지 참조입니다. 103에서 104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고자갑은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 등기됐고 비상토지 아니고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했고 을은 증여받은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제3자 양도합니다. 아, 딱 보니까 배우자 직계준비소관 이율과세 특례네요, 여러분들. 예. 고자 갑의 취득가액이 3억, 갑의 보유기한이 7년,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그러니까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5억 원, 양도가액은 얼마인지 없네요. 고자 을의 보유기한이 4년입니다.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 문제가 나면 항상 여러분 어떻게 문제 놓고 풀어요? 갑을병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 이렇게 놓고 상상하면서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 제3자 병이고요. 그러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증자.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양도세 납세무자는 근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를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 원래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지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증여자와 수동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율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정비소로부터 뭘 증여받았어야 되느냐? 토지, 건물, 무슨 이용이용권. 올해 2019년 개정세법 올해 추가된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을 증여받았을 때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이거 적느라고 개정세법 내용 안 들었구만.
토지 건물 배우자 김수로부터 여태까지는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만 특례 적용되는데 이제 올해 추가된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아파트 당첨, 부담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도 특례는 적용된다는 거. 예? 2019년 개정세법도 알아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는데요. 38번 문제 1번 지문이요. 양도세 납세무자 누구라고요? 을 맞고. 2번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22이다 그랬는데 우리 보유기간이 장특공제 이율과세 특례는 장특공제든 세율종시든 다 언제부터 보유하는 기간에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그러니까 7년, 4년 합치니까 몇 년? 11년. 11년이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공제를 몇 프로? 2%씩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몇 프로? 22%. 3번입니다. 취득 당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양도세 계산 시 공제된 취득가격 5억이다.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취득가격은 어떤 거로 한다고요?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이요. 여기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이 얼마예요? 3억. 이거로 하는 거지.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아닙니다. 쉬운 거였어요. 4번 정답이고. 5번 갑과 을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고요. 자, 39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저에 우리가 근데 이율과세 특례에 관해서 이율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좀 어려운 것들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통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막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뭐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1세 주택을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 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등 있었잖아요.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것도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저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인 때도 예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일 때도 확정신고해야 하고요. 2번입니다. 예정신고를 해당 과세기간 중에 1회 양도한 경우,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예정신고 딱 한 번 했어요. 다음 연도에 뭐하러 세금에서는 달라질 게 없는데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시험에 나온 게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양도세는 합산해서 누진세율 대상 자산은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진 이런 경우에 여러 번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이상 양도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반드시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원칙은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딱 팔았는데 생략할 수 없다면 틀려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생략할 수 있습니다. 3번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됩니까?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되지 않고. 4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동영 1주차 때도 나오고 베스트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자 예정신고를 이행 불성실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남남이니까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무조건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자, 무조건 적용합니다. 다만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다만 무신고, 과소신고, 예정신고 불성실해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 이거 지난주 나온 것 같은데요. 나왔는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몇 프로요? 예? 50%를 경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깎아주는 거지. 예? 예정신고를 확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뭐다? 가산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가산세 적용됩니다. 5번 요약집 108페이지 참조고 양도세 납부할세기 1,5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요.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 그래서 1,500이면 얼마? 5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1,800이면 8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2,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양도세 납부할세기 2,4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200 절반까지. 자, 넘어갑니다. 40번 라스트입니다. 요약집 109에서 110페이지 참조고 109에서 110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고조의 국외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동안 국내 주소 거소를 둔 고유자인 경우에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예?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주소 거소 둔 고유자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 있죠? 비고조 안 되고 3년, 4년 주소 거소 둔 고유자 안 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5년 이상 주소 거소 둔 자. 2번 1년 미만 보유한 건물의 경우 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에 산 양도시의 세율은 주식 빼놓고는 주식이 10% 20%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 주식, 중소기업 외 주식 20%,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20%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주식 빼놓고 국외에서는 부동산 관한 권리 기타를 사면 무조건 뭐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6에서 42% 초과수율입니다. 또 등기와 관련한 거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외산 양도시의 부동산 등은 세율이 뭐다? 6에서 42%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다고 50% 이런 거 없어요. 70%, 50%, 40%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2번 정답. 3번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세액은 산출세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 공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서 세금 낸 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해 주는데 옛날에는 세액 공제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하고 자 이거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번입니다. 장특공제 적용 배제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산의 경우는 장특공제 안 해줘요. 몇 년 보유했던 안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깔아줍니다. 근데 자 국외산의 경우에 여러분 우리 국외재산의 경우에 물납은 돼야 안 돼요. 국외산 양도의 경우 물납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국내산도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국외산의 경우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자 또 금방 봤다시피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국외산은. 근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요. 자, 그 다음에 국외산의 경우에는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어떻게 등기나 기준시가를 매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국외산 양도의 경우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차 마쳤고, 2차 마쳤고, 이제 다음 주에는 3주차인데, 문제가 3주차까지는, 3주차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3주차까지는 문제가 어려워요. 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요. 3주차까지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습하고, 응용력을 키우고, 중요 질문 익히고, 포인트, 자기가 틀린 부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고, 관련한 것을 정리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